안녕하세요. 축직먹입니다. 리그 4연승을 달리고 있던 아스날이 강등권에 허덕이는 벌리와 만났습니다. 일단 홈팀 벌리의 라인업부터 체크해보겠습니다. 벌리는 4-4-2 기반의 라인업으로 출전했고 암도니와 포파나가 투톱을 이뤘습니다. 벌리는 상대팀의 퀄리티와 상관없이 공격적으로 플레이하는 팀입니다. 오늘도 그런 리스크가 있었는지 보겠습니다. 아스날은 4-3-3 기반의 포메이션으로 나왔습니다. 제주스가 없는 원톱 자리에 트로사르를 기용했죠. 트로사르와 하베르츠가 서로의 자리에 뛸 수 있기 때문에 유기적으로 자리를 바꾸는 그림을 기대했습니다. 아스날의 득점은 생각보다 너무 일찍 터집니다. 서로가 오늘 어떤 축구를 들고 왔는지 확인하기도 전에 벌리가 공격 진영에서 패스 미스를 하게 되었고 마르티넬리가 측면까지 끌고 오면서 반대쪽으로 컷백을 내줍니다. 의도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반대쪽 외대고르에게 기가 막힌 궤적으로 공이 갑니다. 벌리의 선수들이 박스 안 수비만 집중하면서 순간적으로 중심이 박스 안쪽으로 쏠립니다. 이때 뒤에 있는 외대고르 쪽에 아무도 커버가 없었고 외대고르는 깔끔하게 바운드를 잘 눌러 슈팅합니다. 1대0을 만듭니다. 외대고르는 원래 이 정도 거리에서 수행하는 낮은 슛에 특화된 선수입니다. 이건 벌리의 수비진이 사람이 아니라 공만 본 결과입니다. 결국엔 막아야 하는 게 사람인데 말이죠. 벌리는 실점하고 나서도 일단 본인들의 축구를 하려고 합니다. 꽤 높은 라인까지 올려서 압박을 하죠. 이때 아스날의 후방에 있는 선수들이 유기적으로 움직이면서 공을 받아줍니다. 라이스가 2명을 달고 다니면서 살리바에게 주고 살리바가 화이트에게 줍니다. 그때 외대고르가 살짝 내려와주면서 화이트에게 패스 줄 수 있는 길을 만들어주죠. 그리고 외대고르가 키비오르에게 주면서 큰 반대 전환이 일어납니다. 이렇게 여러 명이 자리를 바꿔가며 공을 받아주니 소유권을 계속 유지할 수 있게 되죠. 아까 라인업 얘기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순간적으로 하베르츠와 트로사르가 투톱을 형성하면서 각기 다른 움직임을 가져갑니다. 외대고르가 전방 쪽으로 돌아선 순간 트로사르는 바드로 내려오고 하베르츠는 라인을 깨는 움직임을 가져갑니다. 이때 외대고르는 둘 중에 하베르츠를 선택합니다. 물론 하베르츠의 터치가 좀 길긴 했지만 계속 이런 움직임들이 상대 수비 라인에게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지금도 트로사르가 한번 침투를 했다가 나오고 하베르츠는 동시에 라인을 깨는 침투를 합니다. 이때 외대고르가 다시 한번 날카로운 패스를 넣어줘요. 하베르츠가 잘 터치해서 트로사르에게 내주고 트로사르는 이 공을 가져가다가 상대의 발에 걸려 넘어지며 PK를 얻어냅니다. 이 PK를 사카가 득점하며 경기를 2대0으로 만듭니다. 이번 득점은 하베르츠, 외대고르, 트로사르 이 3명의 플레이가 매우 좋았습니다. 벌리는 4-4-2 기반으로 수비를 하는데 라인이 그렇게 낮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게 벌리의 승점 챙기기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리버풀, 아스날, 맨시티 정도의 선수 퀄리티를 가진 팀들은 상당히 높은 수준의 라인 브레이커가 무조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팀들을 상대로도 라인을 올립니다. 벌리가 그렇다고 아스톤빌라처럼 수비 라인 컨트롤을 잘하냐? 그것도 아닙니다. 수비진의 부상과 잦은 교체로 포백 라인이 시즌 초랑 거의 다 바뀌었습니다. 라인 컨트롤이 잘 될 확률이 낮죠. 물론 벌리의 축구를 하는 것은 좋지만 강등권 팀들은 승점 1점이 소중하기 때문에 잔류를 목표로 한다면 현실과 타협해야 할 때가 있죠. 저는 지금이 그런 때라고 생각합니다. 리그는 13라운드 정도밖에 남지 않았고 13경기 정신 차리고 승점에만 집중한다면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 게 강등권 싸움입니다. 전반은 이렇게 2대0으로 아스날이 앞서며 종료됩니다. 오늘 전반전은 아스날 선수들이 센터백 라인부터 전반까지 다 유기적으로 움직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 좋았던 건 확실히 트로사르와 하베르츠입니다. 제주스처럼 클래식한 유형에 가까운 톱보다 트로사르같이 제로톱 유형이 있을 때 하베르츠와 서로 마음껏 위치를 바꿀 수 있으므로 하베르츠도 더 살아납니다. 그리고 동료가 움직임만 잘해주면 얼마든지 질 좋은 지원을 할 수 있는 외대고르까지 있으니까 공격 조립이 아주 잘 되죠. 후반전 시작하자마자 공격 쪽에 루즈볼을 하베르츠가 또 잡으면서 외대고르에게 넘겨주고 그 순간 반대에서 사카가 빠르게 침투합니다. 그리고 외대고르가 수비의 뒤쪽으로 진짜 사카가 잡기 너무 편한 강도로 밀어줍니다. 이 강도 조절하는 거 보고 진짜 좋은 선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사카는 이 공을 오른발로 안쪽으로 한번 쳐놨다가 왼발로 크게 치면서 골키퍼 머리 상단을 노리는 강력한 슈팅을 성공시키며 경기는 3대0으로 흘러갑니다. 사카의 침착성과 슈팅력이 돋보였습니다. 사실 이런 1대1 상황에선 아무래도 퀄리티 면에서 벌리가 아스날의 공격진을 감당하기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벌리는 골킥에서 세컨볼 따는 것도 매우 어려워합니다. 방금 전 사카에게 실점한 것도 일반적인 골킥에서 세컨볼을 벌리가 챙기지 못한 탓이었죠. 지금도 골킥에서 넘어온 공을 수비가 걷어내지만 하베르츠가 높이로 누르면서 아스날의 공격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이어진 상황에서 키비오르의 패스를 또 누가 봤냐면
바로 하베르츠입니다. 어디에나 있습니다. 거의 하기일동입니다. 하베르츠가 이 공을 챙기면서 앞으로 나가는데 수비의 발에 맞고 트로사르 앞으로 떨어집니다. 트로사르는 이 튀어나온 공을 왼발 가마차기로 골문에 밀어넣으며 하베르츠가 차려준 밥상을 맛있게 먹습니다. 경기는 4대 0이 됩니다. 세컨볼 싸움에서의 승리, 하베르츠의 활동량, 트로사르의 양발 능력이 합쳐진 골입니다. 아스날은 4대 0이 되자마자 선수들을 대량 교체하며 주중에 있을 챔스를 대비합니다. 화이트를 빼고 소아레스를, 사카를 빼고 넬슨을, 트로사르를 빼고 은케티아를 넣으면서 주전들을 제대로 관리해줍니다. 이렇게 초반 큰 점수차는 팀이 장기 레이스를 진행하는데 아주 선순환이 됩니다. 게다가 오늘 미쳐 날뛰던 하베르츠가 자신의 활동량과 공격 기여도를 마지막까지 보여줍니다. 스로인 상황은 오프사이드가 없으므로 수비보다 뒤쪽에서 스로인을 받습니다. 그리고 수비가 수비 범위를 늘리려고 다리를 뻗으면서 수비하려고 다가오자마자 그 사이로 공을 넣으며 빠져나가는 게 진짜 예술입니다. 하베르츠의 축구 지능을 제대로 확인할 수 있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키퍼 역시 1대1 상황이므로 손과 다리를 쫙 뻗으면서 최대한 수비 범위를 늘리죠. 하지만 하베르츠는 이걸 예상이라도 한 듯 오른발로 가볍게 가랑이 사이로 득점을 성공합니다. 만약에 이런 골이 4대0 상황이 아니라 0대0 상황이나 지고 있을 때 나오는 게 반복된다면 하베르츠는 더 성장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높은 평가도 따라오겠죠. 이런 골로 고점은 확인되는 겁니다. 다만 고점을 얼마나 자주 보여주는지가 곧 그 선수의 실력이자 클래스가 되겠죠. 5대0 이후에도 아스날은 똑같은 페이스로 밀어붙이며 시간이 지나갑니다. 경기는 큰 변수 없이 5대0으로 종료됩니다. 아스날은 공격, 중원, 수비 모두 완벽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득점 과정이 모두 깔끔했고 전술적인 움직임들이 녹아있는 게 더 긍정적입니다. 게다가 최근 5경기 21득점 2실점이라는 경이로운 결과를 보여주며 우승으로 다가가는 아스날입니다. 하베르츠 역시 점점 아르테타가 효율적으로 쓰는 법을 알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반면에 벌리는 너무 무기력했습니다. 벌리 선발진의 평균 나이가 23.2세로 매우 어립니다. 그래서 패배 쪽으로 분위기가 기울면 걷잡을 수 없이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이런 위기 상황에 분위기를 잡아줄 에이스이자 중심이 되는 선수가 없고요. 게다가 현재 리그 5경기 무승이기 때문에 무언가 변화가 필요해 보이는 벌리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